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좌초된 여객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업무상 중과실치상 혐의로 여객선의 1등 항해사와 조타수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1등 항해사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선박의 방향 전환을 놓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선수하단 볼록한 구조물인 구상선수가 구겨지고 일부 철판은 종이장처럼 찢겨 있습니다. 지난 19일 전남 신안해상에서 좌초한 킨제누비아 2호입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업무상 중과실치상의 혐의로 여객선 1등 항해사와 인도네시아 조타수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항해사는 초기 경찰 진술에서 변침 조작이 늦었다고 진술했는데 이유는 조작을 했지만 작동이 되지 않는다며 기계결함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해경은 국가수등과 함께 조타기 이상과 선체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사에서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사고 선박의 결함보다는 바다폭이 좁은 협수로에서 항해사의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변침점을 인식을 못한 거죠. 딴 거 잠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기로 막 약 100m 정도 전방에서 본인이 인식을 한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 내용 조사 중입니다. 인도네시아인인 조타수 역시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항적과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원법상 협수로 등을 지날 때 지휘 의무를 어긴 선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객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를 출발한 여객선 킨제누비아 2호는 19일 저녁 8시 16분쯤 전남 신안군 앞바다 족도에 자초했고 3시간여 만에 탑승자 전원이 무사 구조됐습니다. 연합뉴스 TV 엄승현입니다. 한밤중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로 승객 30명이 다쳤습니다. 승객들은 쿵 하는 소리 이후에 넘어지고 부딪히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지만 신속한 통제나 안내 방송은 미흡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바다 한가운데 멈춰선 대형 여객선. 다급한 목소리에 무전이 오고 갑니다. 현재 킨제누비아 족도 충돌한 상황, 선체 절반 이상, 선체 섬에 올라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쿵 소리 이후 이어진 충격에 승객들은 넘어지고 곳곳에 부딪혔습니다. 가족과 행복한 추억을 쌓던 공간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방에 있었고 아이가 서 있다가 갑자기 쿵쿵 거려가지고 미끄러지면서 벽 쪽에 가서 좀 부딪혔어요. 아파하는 이가 옆에 있는데도 어찌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 마음을 졸이면서 구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안 나오고 구조가 너무 느리고 그런 선내가 위험한 환자가 있으면 연락을 할 수 있는 연락처가 없어요. 그래서 환자는 있는데 우그로 뛰어갔다 내려왔다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꼬박 3시간 넘는 기다림 끝에 승객 240여 명 모두가 육지를 밟을 수 있었고 승객들은 그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쿵 소리가 나니까 모르죠. 그다음부터 기억이 선장이 사과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선장은 아무 말도 없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다만 혼비백산에도 침착하게 움직인 시민들과 구조당국의 일사불란한 대처가 대형 참사 발생을 막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규희입니다. 사고 여객선이 항로를 벗어나 무인도를 들이받기까지 3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등 항해사는 자동조타의 안전을 맡겼고 선장은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해상교통관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출항한 퀸제누비아 2호는 자동 항법 장치를 켜고 매일 왕복하던 백길을 따라 목포로 향했습니다. 통상 사고 지점인 죽도에서 1600m 떨어진 곳에서 오른쪽으로 항로 변경을 해야 했지만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수동으로 항로를 수정해야 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여객선은 3분 후 무인도와 충돌하며 좌초됐습니다. 당시 조타실에 있던 1등 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의 조타수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네이버 뉴스를 검색하다가 미처 못 봤다. 미처 못 봤다 이건 자동조타를 놨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수사 중입니다. 사고 직전 여객선은 비좁은 항로를 지나고 있었지만 선장은 조타실에 없었습니다.
선원법에 따르면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는 선장이 직접 선박 조종을 지휘해야 하지만 자리를 비운 겁니다. 해경은 1등 항해사 등 2명을 긴급 체포하고 선장을 입건해 자리를 비운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고 전 해상교통관제, 즉 VTS와 교신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목포 VTS가 여객선이 항로를 벗어난 동안 이상 징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겁니다. 당시 관제 대상 선박은 5척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사고 원인 분석에서 실제 관제에 책임이 있는가, 잘못이 있는가 그 부분은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상교통관제 직원들이 관제 의무를 다 했는지에 대한 해경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번 사고와 관련한 이야기 바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계속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어제 사고 소식 접하고 많은 분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이 이제 전남 신안의 해상이었는데 사고의 개요부터 좀 전반적으로 짚어볼까요? 네, 어제 오후 8시 17분께 이제 승객과 승무원 267명을 태운 그 26,546톤급 퀸제 누비아 2호, 그러니까 여객선입니다.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 좌초가 됐는데요. 이게 족도는 장산도 남방의 무인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좌초된 그 과정을 보면 이 지금 퀸제 누비아 2호가 이 족도 위에 반 정도, 절반 정도의 이 여객선이 걸친 상태로 그러니까 부딪혔다는 거죠. 충격해서 거기에 이제 걸친 상태로 이제 좌초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좀 이례적인 사건이긴 합니다. 이렇게 무인도의 여객선, 대형 여객선이 걸쳐서 멈춘 사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처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관계 당국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고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사고 발생 이후에 지금 재난 컨트롤 타워가 굉장히 신속하게 가동이 됐습니다.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뭐 국무총리, 뭐 해수부, 행안부 장관까지도 다 사고에 신속하고 지금 최대한 빠른 구조를 요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주셨고, 뭐 전남지사도 현장에 가 있었고요. 그래서 재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해서 또 해경에서도 경비함정 17척, 연안구조정 4척, 항공기 1대, 또 서해 특수구조대 등을 동원해서 지금 그 사고 3시간여 만에 지금 모든 그런 승객들 다 구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구조 과정상에서도 보면은 일단은 지금 노약자들, 특히나 이제 그 어린이들, 또 노인, 또 여성들 이런 노약자들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구조를 했고, 나머지 또 성인 그런 남성, 여성들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구조에 최선을 다해서 사실 안전하게 지금 3시간 만에 다 모두 구조돼서 사실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는데 지금 뭐 화면 봐도 그렇고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해도 뭐 침수라든가 침몰, 뭐 화재 이런 거는 그래도 없었던 거죠? 네, 사실 그런 그 침수, 침몰, 뭐 또 화재 우려 당연히 있죠. 이 대형 여객선이기 때문에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고요. 또 심지어 이 안에서는 뭐 음식을 해 먹기도 하고, 뭐 가스 장치도 있고요. 뭐 전기 시설도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이 뭐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또 지금 그 좌초되면서 돌섬이 이제 이 여객선의 바닥을 긁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침수 우려도 있는데, 다만 이렇게 큰 2만 톤 이상의 여객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단부가 격실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이 뚫린다 하더라도 그곳이 이제 막아지는 거죠. 그쪽이 이제 잠겨버리면서 다른 쪽으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이제 예방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침수가 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아마 그 침수된 격실 쪽은 아마 차단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는 지금 인양된 배의 상태를 봐야겠지만 겉에서 이제 움푹 들어간 부분까지는 보이는데 안에가 이제 뚫려서 침수된 것까지는 확인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좀 뭐 일단은 정확하게 좀 일단 정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게 사실은
이 돌섬 위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배가 이제 좀 약간 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수를 하지 않을 상태가 되었다라고 또 거꾸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간대가 이제 간조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쪽은 이쪽 그 섬들이 굉장히 많지만 또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심한데 지금 충돌 사고가 있었던 직전에 이제 간조 시간이었어가지고 이때 당시에 아마 이 돌섬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사고 뭐 이제 경위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상태에서 돌섬 위로 이제 올라가 버렸던 상태에서 결국은 지금 충돌이 있었고 이런 사고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그래도 좀 침수가 되거나 또 침몰하지 않았던 것은 참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고가 난 당시도 좀 짚어볼게요. 뭐 제보와 저희 취재에 따르면 굉음과 함께 그 큰 배가 흔들렸다고 하는데 다행히 이제 3시간 만에 전원 구조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좀 사고 충격도 있었고 부상자들은 다소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부상자도 다수 발생하시긴 했는데 일단은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한 40분 이상 정도 일단 부상을 당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 뭐 이제 뭐 그 통증을 좀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임산부도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심각한 부상은 아니어서 좀 경미한 부상 정도이기 때문에 치료받으면 충분히 나으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고요. 다행히 뭐 익수자가 있다든지 또는 뭐 중상자가 있다든지 이런 지금 어떤 심각한 부상이 있거나 또 사망자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해경에서 지금 이 구출 작전 또 구조 작전을 재빠르게 했고 또 거기서 이제 많은 그런 함정들을 보내서 또 많은 인력도 투입해서 신속하게 또 3시간 만에 다 구조를 했기 때문에 또 여기 이게 이런 그 큰 충격을 받게 되면 그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뭐 안에 매점에 있는 물건들이 막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돌섬입니다. 돌에 충돌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여객선 큰 배가. 그러다 보니까 충격은 상당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뭐 경상자들 있지만 앞으로 좀 경과를 지켜보셔야 돼요. 혹시나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사고대책본부에 말씀하셔가지고 병원 치료를 좀 받으시고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는 또 눈에 띈 게 지금 저희 화면에도 잡히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구조, 그러니까 승객들이 이렇게 주황색 구명조끼를 모두 입고 있었다는 점인데 이게 타는 내내 입고 입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2만 톤 이상의 대형 여객선은 지금 탑승한 이후부터는 사실은 그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몰 위험이 적고요. 그다음에 안전장치들이 많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가 만약에 이 충돌을 해서 침몰을 하는 경우라도 서서히 침몰하기 때문에 여기 충분히 이제 그 대피할 시간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제 대피 방송이 나온 이후에 지금 선원들의 안내에 의해서 지금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차례로 기다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국은 익수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익수에 대비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또 안내에 따라 차분하게 대기하는 그런 시민 의식도 볼 수 있었고요. 또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렇게 또 3시간 만에 안전하게 모두 다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상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여객선 자체도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안에도 차량이 118대나 실려 있다고 하는데 뭐 해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금 급변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량들이 크게 흔들리거나 뭐 기울어지진 않았습니다. 잘 고정이 돼 있던 겁니까? 그렇죠. 일단 그 우리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뭐 제가 언급을 할게요. 세월호 사건 때 보면 세월호 사건 때 이제 그 배들이 결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량 바퀴 쪽이 결박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기울면서 이 차량들이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거죠. 결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게 그 지금 뭐 15도라고 하면은 결박돼 있지 않은 차량들이 한쪽으로 쏠린 쪽으로 더 쏠리게 되면서 이게 결국은 이제 한쪽 방향으로 기우뚱하면서 침몰하게 되는 그런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는데 아마 지금 이제 상황에 대해서 조사는 다시 해야겠지만 아마 차량들이 이제 밑에 층에 있거든요. 차량들이 밑에 층에 있고 위에 층에 이제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차량들이 아마 결박이 잘 돼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결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배가 더 기울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은 아직 제가 추정인 것이 왜냐하면 아까 돌섬 위에 지금 올라와 있었다 그랬잖아요. 배가 절반 이상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차량이 제대로 결박돼 있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돌섬 위에 그냥 그대로 15도 정도 기울인 상태로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지금 앞으로 또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내야 될 대목이라고 좀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띈 게요. 이번에 사고가 나자마자 이제 복지부에서 내린 지침이 광주 전라권역에
재난 의료 대응 단계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사고 해역 자체가 포함된 지역이 뭐 목포 인근, 그다음에 광주 전남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그 재난 의료 시스템을 바로 즉각 가동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있었던 참사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뭐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요. 그런 참사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과연 이제 재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의문이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주관기관에서 이 재난 컨트롤 타워와 재난 시스템 가동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정비를 하고 매뉴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런 그 일환으로 지금 이런 그 재난 의료 체계도 바로 이제 즉각 가동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후에 이제 탑승자들 조사도 이뤄지게 되면 초기 구조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될 텐데 현재까지의 구조 상황 보셨을 때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난 대응 상황, 컨트롤 타워는 잘 가동되었다. 일단은 대통령부터 즉각 명령을 했고요. 또 그다음에 관계 당국도, 관계 장관들, 또 관계 부서, 뭐 해양 경찰도 바로 즉각 대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어떤 그 인명 구조라든지 재난 상황은 이제 경찰 소방이 담당하지만 해상에서는 그 해양 경찰이 전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양 경찰이 이런 지금 구조 신호를 받자마자 바로 이제 출동을 해서 지금 최대 인력과 최대 가용 장비를 사용해 가지고 3시간 만에 모두 그 승객들을 안전하게 구조해내었다. 이건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또 재난 역사상에 다시 한번 평가받을 만한 내용이라고 저는 봐요. 잘 아주 재난 시스템이 잘 가동되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밝혀져야겠죠. 예. 지금 해경에서도 밝히기로도 일단은 변침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선박교통관제통신 VTS 시스템을 최근에 모든 그런 그 해상에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신 채널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동 관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제소에서 지금 뭐 이 배가 벗어난다든지 예를 들어 지금 항로를 벗어난다든지 하면 이 관제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관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일단 배가 변침하고 방향 전환을 뒤늦게 해서 평소 항로를 벗어났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경로를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장산군 연안 일대가 그 연안 여객선들의 항로가 굉장히 빼곡한 협소로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 협소로는 것은 그러니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또 여기 통상 선박이 자동 항법 장치에 의존해서 운행하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는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장과 항해사가 이 구간에서는 자동 항법 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수동으로 운행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더 조심해서 세심하게 이제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방향 전환 변침의 시기가 늦었다. 변침 시기를 놓쳤다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선장이나 항해사의 일단 그 변침을 하지 못했던 그런 과실이 지금 높아 보이는 그런 대목이긴 한데 이것은 이제 아마 지금 항해 기록 장치 VTD라고 하는 항해 기록 장치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록 장치를 전수 조사를 하면 아마도 이게 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지금 변침이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과실로서 이런 충돌이 있었는지 이런 여부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말씀 이제 관제 얘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게 단순히 지금 항해를 했던 이제 그 항해사뿐만 아니라 관제센터에도 책임이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지금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이건 저 그냥 추론일 뿐이고요. 예. 관제 시스템에서도 지금 뭐 배가 항로를 벗어나면 경고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 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 항로를 분명히 벗어났는데 관제 시스템에서 제대로 응답을 해주지 않았고 관제를 해주지 않았나 그런 여부도 당연히 지금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행 기록 장치와 CCTV 영상을 확보하게 되면 이 부분을 이제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환경적 요인에서 배가 지금 충돌할 요인은 사실 없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조라는 부분이 있었긴 하지만 간조 때도 다 지금 여기 대형 선박들이 운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당일날 지금 파도도 거세지 않았고요. 물결도 잔잔했었습니다. 파고는 0.5m 정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잔잔한 바다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서 배가 충돌하고
출혈하거나 지금 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단 그 부분도 당연히 해경에서 파악을 했는데 선장과 항해사가 음주를 했는지 이 여부도 파악을 했는데 음주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음주에 의한 사고도 아니고 지금 외부적인 환경, 바다의 환경에 의한 사고도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뭐 해상관제센터와의 뭐 교류가 제대로 되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아니면 제어가 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아니면 지금 아까 해경에서 유력하게 보고 있는 지금 변침 방향 전환을 뒤늦게 했기 때문에 지금 선장과 항해사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추론할 수 있죠. 지금 이제 좌초된 여객선 같은 경우에도 9시간 만에 다시 목포 항구에 입항을 했습니다. 침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인양 작업이 따로 필요가 없었고 이제 자체적으로 다시 이제 입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사에는 좀 속도가 붙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일단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승객을 구조하는 게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어제는 3시간 동안 승객을 구조했던 것이고 이제 오전 1시부터 이제 만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충분히 이제 그 아까 돌섬 위에서 이제 배가 떠오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인선을 통해서 예인선이 끌어가지고 지금 항구로 이제 예인을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9시간에 걸쳐서 예인을 한 것은 이거보다 사실 속도를 더 낼 수 있는데 이제 안전을 위해서 천천히 예인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 선박이 안전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 침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박 상태 외관 내외부를 살피고 그다음에 아까 항해 기록 장치와 또 CCTV 그리고 또 선원들의 진술 또 여기 지금 탑승했던 승객들의 진술 그다음에 여기 선장과 항해사의 진술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지금 해경에서도 수사 전담반을 설치를 했고 말씀하신 이제 부분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조사 과정에서 또 유의해야 될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또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뭐 일단은 여러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겠죠. 지금 해경에서 지금 밝힌 것은 변침에 의해서 선장이나 항해사가 잘못했을 것이다라고 일단 추정을 한 것이지 이것이 이제 결론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아까 항해 기록 장치나 CCTV 또 승객 선원들의 뭐 진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여기가 이제 안전하지 않은 항로로 왜 진입했는지 여기 돌섬에 왜 충돌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해경만이 할 일이 아니라 뭐 국토부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관계 기관들 해양청도 여기 이제 참여를 할 것이고 그래서 관계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이 사고의 원인을 또 파악해야만 다음에 또 지금 이 장산도 인근이 사실은 아까 수심도 지금 간조 만조도 심하고 또 섬들도 많고 이런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이제 조류 변화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와류가 또 발생을 해요. 이런 섬들 사이에서 와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살도 굉장히 센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긴 합니다. 안전하게 또 지금 항로를 설정하고 운항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는 건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만 앞으로 지금 이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까 항해 관제 시스템도 한번 좀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여기에 지금 뭐 선장이나 항해사들이 이런 대형 페리를 모는 여객선을 모는 이런 관련자들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재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안전교육이 좀 다시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대형 사고가 좀 있었잖아요. 대형 참사라고 표현했던 사고들이 꽤 있었는데 그 사고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해상 안전사고가 사실은 없었어요.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이런 좀 방심하지 않았나라고 좀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해상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각성을 하고 또 전반적인 시스템을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해상 안전사고는 사실 발생하게 되면 인명피해도 굉장히 크게 날 우려도 있고요. 그렇죠. 또 인명피해가 크게 나면 또 이건 국민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또 이런 거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이제 국민적 충격은 몇 년 정도 가는 그런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인명피해가 안 났다라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이번 사고는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하기 전에 전조 증상에서 우리가 이 사고를 잘 지금 다시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해서 재정비를 하면 다시 이런 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으로 다시 한번 좀 이런 해상 안전에 대한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각성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안전과 관련해서 정말 다시 또 유의해도 모자람이 없을 텐데 지금 저희 취재 기자에 따르면 수사 당국의 지금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해경에서 퀸 제누비아 2호 항해 책임자가 언급해 주신 부분이에요. 굉장히 좁다고 하셨잖아요. 이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 항법 장치의 운항을 맡겼다가 무인도에 자초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밝혔고 특히 당시 항해 책임자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수동 운항으로 바꿔서 항로를 변경해야 하는 타이밍을 놓쳤던 것으로 조사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결국에 말씀해 주신 부분과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은 주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결론적으로 일단은 지금 벌써 이제 사고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항해 책임자가 결국은 그 과실이 굉장히 컸다. 운전에 주의를 하지 않았다. 여기는 지금 아까 말했듯이 자동 항법 장치로만 운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좁은 협수로이기 때문에 일단 수동과 같이 병행해서 주의해서 운전해야 되고 시간도 사실은 야간이었잖아요. 밤 8시면 해상은 완전 깜깜합니다. 사실 네. 이쪽은 불빛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동 관제 장치만으로는 지금 운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시각에 의한 주의도 기울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항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수동으로 안전 주의를 기울인 상태에서 지금 운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뭐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승객을 270여 명 가까이 태우고 260명 가까이 태우고 있던 그런 대형 여객선이 이런 그 운전 책임자가 항해 책임자가 휴대폰을 보느라고 지금 휴대폰을 본다고 자동 항법 장치만 켜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를 아예 기울이지 않고 알아서 배가 가겠지라고 생각한 것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고를 일으켰고 이 지금 그 사실 항해 책임자 같은 경우는 아주 큰 그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정말 이것은 지금 승객에게도 굉장히 지금 뭐 죄송하게 사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아마 이것은 법적 처벌도 저는 받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아마 업무상 과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방금 이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 항해 책임자가 휴대전화를 보다가 항로 변경 시점을 놓쳐서 그러니까 이게 수동으로 바꿔야 되는데 계속으로 자동으로 가다가 이제 이렇게 무인도에 자초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지금 속보가 들어왔고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고 어쨌든 지금 이게 하나둘씩 지금 뭔가 이게 상황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앞서 말씀하셨던 뭐 객관성을 가지고 다른 부분들도 그래도 진행은 계속 되는 거겠죠? 그렇죠. 당연히 여러 가지를 들여다봐야 되지만 일단 지금 해경에서 이 지금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그 명확한 이번 사고의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은 진술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그런 이제 증거들을 확보해야겠죠. 지금 항해 기록 장치를 보고 또 CCTV에서 아마 CCTV에도 이게 운전자가 이제 항해 책임자가 아마 CCTV에서 휴대폰 보는 그 기록도 해경이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 명확하게 빠르게 지금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고 원인은 지금 해경 발표대로 아마 항해 책임자가 지금 운항에 주의를 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휴대폰을 보느라고 자동항법 장치에서 수동으로 전환하는 그 시기를 놓쳤다. 이런 부분이 결국 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 기록들과 증언들, 진술들을 확보해서 또 이제 합동 감식을 통해서 또 수사를 이어가야겠죠. 알겠습니다. 추후 어쨌든 해경에서도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도 다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젯밤 신안 해상에서 자초된 여객선 사고로 부상자 30명이 발생한 가운데 26명이 퇴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목포시는 해당 여객선에 탄 267명 가운데 30명이 허리 통증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까지 26명이 귀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4명도 둔부 타박상과 골반 통증 등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상자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이후 승객 150여 명은 인근 호텔로 이동해 하룻밤을 묵은 가운데 현재 40여 명은 퇴실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쿵 소리만 나니까 뭐 모르죠. 그다음부터 기억이 뭐. 크게 놀랬죠. 배가 내 들이 받아보니까. 아, 그래요? 넘어진 사람 있고 그 사람 다 있고. 저는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충격은 있는 것 같고 한데 조금 아직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현장 포함 이랑사 인도네시아 조타수 3명에 대해서 중과실 치상으로 입건 예정입니다. 이랑사와 인도네시아 조타수를 긴급 체포하였습니다.